안녕하세요. Learning by Running eQuest with 모드에 관한 마지막 시간 여섯 번째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하기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요할 내용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날 수 있는 Summary Result 내용에 대한 그래프 또는 그 그래프 내에 있는 용어들에 관한 이해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한 내용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속에 추가적으로 아워리 레포트를 보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파일로 나와 가지고 시뮬레이션 후 생성된 결과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파일들이 뭔지 설명하고요. 제일 중요한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을 보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간략하게 체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요. 서머리 리절트에 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서머리 리절트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유캐스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유캐스트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서머리 리절트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림처럼 우리가 모델링한 건물이 실제 예상되는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전기, 오른쪽이 가스 사용량이고요. 다음에 아래 그 그래프에 관한 값을 보여주는 표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창이 있는데 이건 리퀘스트 프로젝트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지금 열어놓은 파일은 8번 창이긴 하지만 프로젝트 그 이전에 제가 열었던 내용까지 모두 다 씬 파일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터 창 왼쪽 아래 레포터를 보시면 실제 저희가 보고 있는 레포터는 싱글런 레포터 중에 monthly energy consumption by end user 레포터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monthly peak demand end user를 보게 되면 이건 사용량이 아니라 월별로 피크 디맨드가 발생한 양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8월 달에 약 256kW의 피크 디맨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월간 사용량으로 넘어가서요. 이 그래프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총 사용량을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이 건물이 506 메가와트 아워의 연간 총 사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월별 사용량은 약 한 37 메가와트에서부터 55 메가와트 정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유용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용량에 기여하는 기기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냉방, 난방, 냉각탑, 팬, 한기, 그 다음에 조명, 기타 기기 등 이렇게 엔드 유저라고 부르는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내가 의도했던 모델 입력 결과와 유사한지 확인하는 기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난방과 급탕 내용인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단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엔드 유저가 라이팅, 펌프, 히팅, 쿨링, 히트 리젝션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에 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은 이 파일은 doe2.com을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매뉴얼 다운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eQuest 트레이닝 워크북의 53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조명, 그 다음에 국부 조명, 기타 기기, 난방, 냉방, 냉각탑, 펌프, 팬, 그 다음에 기타 기기들에 관한 사용량이
입력의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팬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환기와 관련된 모든 팬, 그 서플라이 팬, 리턴 팬, 배기 팬, 모든 팬들이 이 벤트 팬의 사용량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 쿨링 같은 경우에는 쿨링 소스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냉열원을 만드는 장치가 주로 DX 코일 또는 냉각탑, 냉각탑이 아니라 냉동기, 그 다음에 히트펌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에 대한 입력이 있으면 이 장치들이 사용한 사용량은 스페이스 쿨링에 저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목차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디테일드 시뮬레이션 아웃풋을 보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퀘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퀘스트 레포트 파일에서 이미 우리는 지금 서머리 레포트는 보고 있는데요. 디테일 레포트를 보기 위해서는 툴에 View Simulation Output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아웃풋 파일이 보이는데요. 하나만 우리가 보기 위해서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하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해서 아웃풋 파일을 보겠다고 하면 이 그림처럼 시뮬레이션 뷰어 파일이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퀘스트 설치할 때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왼쪽에 리포트, 오른쪽에 컴포넌트, 제일 오른쪽에 hourly res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포트를 선택을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발생한 모든 레포트에 관한 내용을 드랍다운 메뉴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종 메뉴들은 코드 워드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SK는 Building Input Pure Summary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LSC 같은 경우는 Building Peak Load Component를 보여주는 레포트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L이 뭔지 좀 코드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각종 코드는, 레포트의 각종 코드는 이렇게 세 개의 레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A, B, C, D 이렇게요. 그래서 첫 번째 코드에서 이 L은 로드 파트의 레포트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된 각종 냉난방 부하와 관련된 결과인 거죠. 그 다음에 S일 경우에는 시스템, 즉 공조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요. P일 경우에는 플랜트, 이런 시스템에 관한 결과고, E일 경우에는 이코노믹, 경제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레터의 경우는 V 아니면 S가 오게 되어 있는데, V는 verification의 약자로 입력한 데이터가 정확한지, 입력한 내용을 요약한 레포트라는 뜻이고요. S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는 레포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에 붙는 이 철자는 A, B, C, D 어떤 철자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 철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 레포트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순서대로 레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V라고 하면은 로드 파트에 내가 입력한 항목을 요약한 어떤 레포트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S 하면은 로드 파트에 시뮬레이션 결과, 즉 부하 계산 결과가 있는 파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LS 다음에 어떤 레포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LS 다음에 서멀 로드의 토탈 히팅 쿨링 스페이스 로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LSB 또는 LSC를 보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LSB나 LSC를 열어보면 된다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에 관한 입력, 우리가 볼 수 있는 항목과 그에 관련된 레포트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플랜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DOE2.com의 이퀘스트 트레이닝 워크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상세히 추가적인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파일을 다시 씬 뷰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면 LSC가 로드 파트의 서머리에 코드 C는 빌딩 피크 로드 컴포넌트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SD를 보시면 LSE를 보시면 스페이스 먼슬리 로드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먼슬리 로드라고 하는 건 건물 내에 각종 존이 다양한 존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존의 부하 분석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개별 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 컴포넌트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존의 결과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씬 뷰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축 환경, 건축 설비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요. PPT 파일로 제가 다시 가서 이퀘스트 트레이닝 워크북에 보면 레포트의 각종 의미에 관해서 요약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LVDA 레포트이고요. 그러니까 로드 파트의 베리피케이션이고, 내용은 뭐냐면은 익스티리어 서피스에 관한 상세 요약이다, 이런 결과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외피, 향별 외피에는 외벽과 창이 있죠. 그래서 창과 외벽의 향별 U 밸류를 요약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창 같은 경우는 창의 면적과 창의 U 밸류까지 이렇게 정리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모델링한 내용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레포트 이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씬뷰로 가가지고요, 아울리 리절트를 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리 리절트는 드롭 다운을 해서 가보시면 아울리 레포트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1월 1일부터 계속 쭉 내려가서 12월 31일까지 시간 설정은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각별 각 엔드 유저별 사용량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시뮬레이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각종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창 또는 차양 기존 건축적인 요인 시스템들도 아울리 레포트에 추가를 시켜서 작동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울리 레포트를 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울리 리절트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에 아울리 레포트 결과가 CSV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파일이 CSV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울리 레포트까지 말씀드리는 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디에 생성되는지를 한번 탐색기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는 디폴트에 저장을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 하면 My Document 문서에 EQS 3.65 프로젝트에 해당 입력 모델 프로젝트를 폴더를 가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프로젝트로 가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모델을 작성할 때는 IMP 파일하고 PD2 파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D2 파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100% 완성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림처럼 약 전체 26개의 결과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 파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IMP하고 PD2고요. 그래서 이 파일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모델링 결과를 전송할 때, 모델링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 파일을 열어볼 때 이 두 파일만 보내면 된다는 그 뜻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씬 파일입니다. 씬 파일이
씬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로 열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입니다. 제가 이미 열어놓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열려 있네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씬 뷰어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씬 뷰어가 이 파일을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는 여기서 컨트롤 F에서 BEPU라고 해서 결과 레포트를 찾으면, 예, 이 엔드 유저별로 연간 사용량이 보이죠. 이런 결과물들이 서머리 뷰에서, 리절트 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 데이터 값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씬 파일에서 직접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일들은 뭐 중요한 내용도 있긴 한데, 몇몇 파일들은 거기는 관련 내용이 있을 때 추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는 방법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일반적으로는 반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지식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보일지라도 처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열어보고, 지금 결과를 보면 조명이 약 한 뭐 20-30% 전체 전기 사용이 사용됐고, 여름철에 냉방 사용량이 증가하고 겨울철에 난방 사용량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 하고자 있는 건물에서 나타나는 패턴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은 이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보통 전기 사용량의 총 사용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규모의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값인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할까? 사실 규모 따라 사용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량을 그 건물의 연면적 또는 공조 면적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나오는데, 이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사무실 건물이냐, 백화점 건물이냐, 학교 건물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에 맞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결과를 체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냉방 사용량, 난방 사용량은 가스를 봐야 되죠. 난방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팬 에너지 사용량, 조명 사용량, 기기 사용량이 일반적인 범위, 해당 건물, 모델링한 건물의 용도에서 나오는 적정한 비율인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됐는데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다 하면,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씬 파일이라든지 아울 레포트 파일을 생성해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초급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중급이나 고급 단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